저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혈육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것은 특권이 아닌 숨막히는 감시와 죽음보다 더한 굴레였습니다. 밤낮 없이 저를 옥죄던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저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저는 무엇을 증언하려 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특별한 피를 가졌다고 말하곤 했어요. 최고 지도자의 혈육이라니 어찌 보면 대단한 특권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굴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이 무거운 운명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그림자가 더 짙어졌어요.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주변은 온통 보위부의 눈과 귀로 가득 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도 감시가 심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그들에게 저를 옥죄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심지어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거 정말이지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함경북도 회령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섭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낡고 칙칙한 건물들 사이로 걷다 보면 제 그림자조차 저를 감시하는 것 같더군요. 발밑에 얼어붙은 흙먼지조차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기분이었죠. 인민반장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앞에 나와서 저를 흘끗 쳐다봅니다. 그저 별일 없습니까? 하는 말 한마디에도 뼈가 있어요. 제가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심지어는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까지 그들은 다 알고 싶어 했죠.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제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늘 시달렸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답답한 게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져 버릴 것 같았어요. 자유? 그게 대체 뭔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분명히 그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끓어오르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과 삭막한 땅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공포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숨죽여 울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 저 멀리 들리는 기차 소리 하나에도 저는 제발 이 감시망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이 회색빛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니, 벗어나야만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 저를 이끌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때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정말이지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숨 막히는 압박감에 짓눌려 살았지 뭡니까. 쌀은 고사하고 옥수수 한 알도 구하기 힘든데 당에서는 계속 충성과 생산량을 외치지 않습니까? 보위부 놈들은 또 어떻고요? 눈만 마주쳐도 죄 지은 사람처럼 움찔하게 되더군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감시하고 의심하는 그 시선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죽지 못해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다 싶었어요. 내 부모님, 내 동생들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서 목숨만 붙들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겠다고요. 그게 바로 제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으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지더군요.
장마당 구석에서, 낡은 오두막집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처럼 지쳐서 더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제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는지 며칠 뒤에 은밀한 만남을 주선해 주더군요. 캄캄한 밤, 인적이 드문 산길을 한참 걸어갔습니다.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혹시 보위부 끈앞풀은 아닐까? 함정은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발을 들인 이상 후퇴는 없다고 생각했죠. 희미한 달빛 아래 저는 이름 모를 탈북단 채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유럽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듣기만 해도 아찔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모든 것을 걸기로 약속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먼 친척 집에 간다고 둘러대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동생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집 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어요. 새벽녘 차가운 두만강 접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온몸을 후벼 파더군요. 발밑에는 얇게 얼어붙은 강물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대 차량 소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안내자는 재빨리 움직이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림자처럼 아련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가자. 안내자의 낮은 목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셔왔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강물은 거칠게 흘러갔습니다. 언제 발을 헛디딜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지의 세계, 하지만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저는 그 불빛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뼈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아마 제 평생 그렇게 추운 날은 없었을 거예요. 압록강 강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얼굴에 칼날이 스치는 것 같았지요. 강물은 새까맣게 얼어붙은 채 흐느적거렸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발밑에서 얼음이 쩍쩍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강가에 엎드려 숨어 있는데 저 멀리서 감시 초소의 탐조등 불빛이 강물을 훑고 지나가더군요. 그 빛이 제 등 뒤를 스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마터면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지요.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저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눈물만 찔끔거렸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같이 가기로 한 아저씨가 제 등을 툭 치더군요. 이제 가야 한다고요.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끝부터 차오르는 냉기에 정신이 아찔했지만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려서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갔어요. 기어가는 동안에도 강바닥의 자갈들이 무릎과 손바닥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아픔도 느낄 새가 없었어요. 오직 저 강만 건너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살얼음이 깔린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에워싸는데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숨통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제 심장 소리가 저 멀리 경비병들 귀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지요. 몸을 숙이고 강물을 헤치며 건너가는데 발밑이 미끄러워 죽을 맛이었습니다. 살얼음이 깨질 때마다 나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아마 다른 곳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향해 쏜 것 같았는데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까지 들려오더군요. 몸을 더 낮춰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은 차라리 잘린 것 같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데 그제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지요. 강을 건넜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방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여전히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요.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감옥에 들어선 것 같았죠.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시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낯설고 모든 사람이 절 의심하는 눈초리인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달까요? 처음 며칠은 그저 숨어 다녔습니다. 밤에는 풀숲이나 버려진 건물 같은 데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고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시장 근처를 배회했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장마당이었습니다. 북조선 장마당이나 여기 중국 시장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시장 안은 정말 북적였어요. 온갖 알록달록한 물건들이 쌓여 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제가 찾아야 할 기미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신매매범들에게 걸리거나 아니면 공안에 넘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저 물건 구경하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주변을 살피고 귀로는 오가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며칠을 그렇게 장마당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눈에 띈 개꽃제비들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처지였을까요? 지저분한 옷차림에 굶주린 눈빛하지만 녀석들은 그 와중에도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듯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휙 돌리더군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어쩌면 저 애들이 이 위험한 곳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길잡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빵 조각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북조선 말로요.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따뜻한 빵과 익숙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찾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 중 한 아이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시장 구석에 허름한 건물을 가리키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어둡고 좁은 방 안에는 저보다 먼저 온 듯한 몇 명의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드디어 브로커를 만난 거죠.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더군요. 그는 짧은 중국말과 북조선 말을 섞어 쓰면서 제게 다음 행선지와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조심해라. 여기는 공안의 눈이 많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장 근처에서 온갖 자비를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공안의 감시를 피해 숨어 다녔죠. 매 순간이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붉은 감시의 눈초리가 번뜩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저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리며 이 서늘한 밤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자유의 땅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동남아시아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좀 살았구나 싶었어요. 눅눅하고 더운 공기가 배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자유의 냄새 같더군요.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시의 시선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보위부 놈들이 이미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 끈질긴 놈들이 제 뒤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다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시작이라니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하더군요. 브로커는 잠시 몸을 숨겨야 한다며 저를 한적한 게스트하우스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을 조용히 지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길을 오가며 저를 흘깃거리는 것 같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에서 늘 당하던 그 감시의 공포가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쪽 길 모퉁이에서 시선을 느꼈는데 척 봐도 북조선 사람 티가 나는 놈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놈들은 늘 덩치가 크고 눈매가 매섭잖아요.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척 위장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냈다는 것을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발각되지 않은 척 애썼습니다. 재빨리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은 모양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한결이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북조선 억양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혼비백산에서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아수라장이었지요. 추격은 정말이지 끈질겼습니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그 놈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때 제가 믿었던 그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을 알려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알려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그가 알려준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고 그 끝에는 또 다른 추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돈 몇 푼에 저를 팔아넘기려 한 것이지요. 정말이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놈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벽을 타고 기어오르거나 좁은 틈새로 몸을 던지는 등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그 아수라장 속에서 빠져나왔을 때 저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더군요. 그 끈질긴 추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게 말입니다. 놈들은 저를 마치 정권의 위협적인 존재라도 되는 양 더욱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자유가 손에 닿을 듯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고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움직일수록 더 옥죄어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추격조는 갈수록 노련해지더군요. 이전의 허술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의 다음 수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져 왔고 저는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남은 지략과 용기를 짜내야만 했습니다. 발각의 위기는 매 순간 찾아왔어요. 숲속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개 짖는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주위에 몸이 덜덜 떨렸지요. 며칠을 굶었는지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목구멍은 갈증으로 메말라 버렸어요.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으니까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제가 꿈꾸던 자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밤에는 어둠을 틈타 움직였어요. 산길은 험하고 발밑은 미끄러웠지만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발은 이미 퉁퉁 부어 물집이 잡힌 지 오래였고 발톱은 다 부러져 피가 스며 나왔지요.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시 몸을 숨기고 있는데 멀리서 수색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으로 갔을 거야. 놓치지 마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절벽 아래 작은 동굴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저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놈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발소리, 귓가에 울리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지요. 아, 이것이 자유를 향한 길이라면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가족의 얼굴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놈들이 지나가고 저는 겨우 몸을 빼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니 그제야 살 것 같았지만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어요. 고독한 싸움 속에서 저는 물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의 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저를 덮쳐왔지만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놈들의 눈을 피해 저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의 터널 같았어요. 언제쯤 이 사투가 끝날지 그때는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쫓기고 쫓기면서도 혹시나 누가 저를 도와줄까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동남아시아의 그 끈적한 더위 속에서 저는 늘 그림자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길 한 번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북조선 보위부 놈들이 저를 잡으려고 동원된 인력들이 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던 터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 지내던 저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말하더군요.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국경 없는 인권단체에서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요.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함정인가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저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그분은 정말이지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았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지만 북조선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유럽의 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복잡한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를 위조하고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하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살고 싶었기에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정말이지 지옥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때로는 밤새도록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요. 한 번은 공항에서 제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직원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요.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단어들을 끄집어내어 얼토당토하는 대답들을 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저를 돕던 한 분의 희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늘 저의 두려움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에서 그분이 예상치 못한 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위조 서류를 들고 있었기에 그분이 저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려 일부러 시선을 끈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어서 가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남겨두고 혼자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저는 간신히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와 낯선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 컸던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여정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삶의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젠 좀 숨통이 트이나 했습니다. 정말이지.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합니다. 남한 땅에 발을 딛지는 못했습니다. 이곳도 어딘지 모르게 제겐 불안한 땅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그때 그 압록강, 강바람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널 때 발밑에서 느껴지던 그 살얼음판의 위태로움,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 온몸을 휘감던 그 지독한 한기 동무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쫓아오는 보위부원들의 그림자,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여기서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혹시라도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겪은 고난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북한 땅에서 우리 인민들이 겪는 그 말 못할 고통을, 그 인권이란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제가 증언해야 합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요? 어린 아새끼들은 배 곪지 않고 있을까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미하게 빛나는 자유의 불빛을 쫓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위한 길입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